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그 성대에 대해서 성대 사이언스 파크에 무엇을 조성할 예정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렸고요. 맨 우측에 올라가시면 성대 분양 계약 미체결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계획 변경 수립 지연 우려되어 7월 이후 시장님 성대 총장 면담 추진한다고 했는데 1조 원가량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에 대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추진사항에 보시면 지역 상생 및 소통 협력 강화, 삼성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협의회 구성 및 상생 방안 논의에서 여기 보면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소통 협의와 구성 시 참여하는 지역 주민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여기 성대의 그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국가 정책의 이제 그 7대 그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대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7대 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에 이제 그 큰 규모의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학교 여건도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여건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체근을 하고 이제 동료를 하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서 추가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부적인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재단이 이제 삼성 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삼성의 어떤 그런 동료 참여를 위해서 조만간에 한번 그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러한 노력이 이제 성사가 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9쪽에 있는 이제 그 삼성과의 그 삼생 소통 협의회라든가 이거는 이제 현재 각 사안별로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공식적인 그 창구, 종합적인 창구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이 구성을 주민들을 누구로 할 거고 네. 또 이제 활동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제 삼성증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뭐라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단계라고 보고요. 그 구체적으로 안이 협의가 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회에 또 보고 드리는 그런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4.8% 그리고 7월 23일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한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보상은 이제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료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 시행자, 토지주 또 이제 이 주민들과의 이제 원만하고 합리적인 그 협의를 통해서 예.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이게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성과만을 앞세워서 지역민들이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5페이지 보면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오랜 시일을 걸쳐서 시행착오도 겪고 해서 이제 본 궤도에 좀 축소해서 예. 이제 좀 본 궤도에 오르는 것 같은데 개발 자체를 위한 개발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시 관광 자원을 어떤 멋진 창의적인 개발 자원을 개발한다는 그 목표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감도를 한번 보니까 조감도가 사실은 창의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생태체험관, 테마파크, 워터랜드, 관광호텔, 마리나 시설, 쇼핑, 수산물센터, 국제문화거리, 일반 상가, 다목적 캠핑장. 사실은 이게 어떤 그 특출한 어떤 그 테마는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면서 이 테마를 어떤 관광 테마 자체는 좀 절대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 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여기 개발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이제 그 재정 투입이 되고 또 민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확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또 집행력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전문가들이 아이템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 일반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이 관광지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이 아이템을 1차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또 이 부분들이 또 그냥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개평가원에서 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대로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좀 더 가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오성강변 르네상스가 이제 뭐 창조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좀 아까 말씀드린 평택호 관련하고 같이 정말 관계부처하고 기관 또 일반 시민들이 정말 그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창조 오디션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도 지금 이걸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 대상자들이 아닌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소리 락이죠, 락 축제. 예, 그렇습니다. 락 축제로 예. 불러야죠. 이게 이제 조개터 일원에 이제 추진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 계획을 1,600만 원 또 1박 2일로 해서 행사비가 2억 8천 또 합의 한 3억 들어가는 사업이 맞죠? 예, 예. 근데 실제 지금 합정동 조개터 거리는 구획정리 사업 후에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 이제 신도시권 소사벌 같은 데로 이제 상권이 급격하게 이동이 돼서 유동 인구가 이제 거의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공동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아주 침체된 이제 상권인데 이게 실제 이런 그 락 축제 같은 걸 뭐 순간 단기적으로는 좀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하려면 이게 이런 락 축제 하나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요 소비층들이 이제 젊은층인데 젊은층들이 즐기고 또 관심 있어하는 젊은 그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영업 전략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맞춤형 어떠한 그 상품을 좀 보급 계도를 해야 되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박 2일로 3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 끌어모으고 말고, 전에도 무슨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조개터에서 많이 좀 했었거든요. 투입도 되고. 근데 과연 그러한 그 정책들이 그 조개터 상권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 과연 큰 도움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 조개터 상권에 300점포가 있고 3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 점포당 100만 원씩만 저희 그냥 개별적으로 지원, 영업 지원을 해줘도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그 자금,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락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그,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거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명동 골목도 있고 여러 군데 그 구구 상권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또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또한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 소리학 축제를 이제 개발하게 된 그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시에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 시를 상징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축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네, 그런 필요성이 오래전에 이제 그 제기가 돼서 축제개발위원회가 한 2년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고 또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평택에서 그럼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이 이제 평택농악이 그래도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평택을 상징할 수 하는 데에서 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주 테마로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일반적인 집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흥행성을 가미한 축제는 어떤 게 될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의원들에게 보고도 드렸지만은 처음 출발하지만 그렇게 규모 있게 하려고 하면은 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의원들께서 의견 주신 게 처음에 출발을 하니까 좀 소박하게 출발을 하고 나중에 숙려 기간을 좀 갖춰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규모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장소적인 부분은 이 거리 축제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우리 시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교통 여건이라든가 활동 여건 또 주차 시설 공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레버츠 공원과 조개터가 제일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 축제가 기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축제를 통해서 상가의 일정 부분 이제 그 활성화 효과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이 부분은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 상징 축제를 개발하는 출발 단계의 사업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오해한 부분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개터 그 상인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절대로 제가 조개터에서 그러한 그 락 예, 그 축제를 무슨 하지 말씀이세요? 말라라는 아니, 의미는 좀 절대로 이해 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심도 있는 예. 그런 그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그 홍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조 9천억이 아닌 1조 8,700억에 대한 건입니다. 이게 지금 뭐 18조에 대한 사업비 그런 지원 내역 뭐 이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조 8천억에 대한 일부 이제 80몇 프로, 86% 예.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예. 이러한 내용을 조금 전에 그 홍선희 의원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실 게 아니라 1조 8천억에 대한 그 상세 그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신문이라는 그 언론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 예. 시정신문 또 기본적인 우리 그 평택시 SNS 또 각 평택 그 일반 지역 신문에 1조 8천억에 대한 사업 그 세부 내역을 좀 홍보함이 어떨지 제의를 좀 드립니다. 예, 그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페이지 좀 봐주시면 글로벌 캠퍼스가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공동 캠퍼스 건립해서 세계 대학이라고 했는데 세계 대학을 유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 대학을 연계를 해서 하나의 캠퍼스를 만드신다는 이거 의미이십니까? 후자의 이제 그 계획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 오는 대학들이 같이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어 보이는 저희들이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 하단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LH가 주관이 돼서 네. 그 용역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유치 의사를 있는 대학교의 그 의사도 확인을 하고 또 유치 조건이라든가 또 그러면은 유치 조건에 따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 뭐 전에 용산의 메릴랜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 교육부 인가가 아니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그 고덕 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글로벌 캠퍼스는 교육부 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뭐 미군 그 지금 이제 LH나 경기도나 우리 시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덕 신도시의 어떤 그 분양성이라든가 기능성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그 국제화 기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 학위라든가 이런 게 다 부여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학들 대학을 설립하신 유치하는 쪽에 비중을 유치하는 두는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그 2만 평 부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그 미군 가족들이나 공식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는 어차피 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데 예, 제가 정식으로 교육부 학력 인가, 인정이 교육부 되는 인가와 우리나라 관련돼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 우리가 평택에 거주하는 초 중고등학생들이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평택에 이제 국제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우리나라 저 평택에 그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고요. 또 예. 국제학 지금 경특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원칙은 그 외국인 자녀들이라든가 외국인이 시민권자 뭐 이런 우선이 예. 되고 거기에 일정 비율을 이제 그 내국인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일단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이게 이제 2년만 너무 거창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러한 그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국제학교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점이 이제 예,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예. 해주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또 이게 일반 그냥 그 외국 무슨 뭐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국제학교라고 하면 또 다른 특수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고교 평준화를 외치고 있는 평택에서 이런 게 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또 불평등한 어떤 그 교육 여건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명확하게 뭐 언론에 제시를 한다든지 예, 어떤 결정이 나면 빠른 홍보가 좀 필요할 듯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개 더 있는데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의원님.
그 평택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의 그 30쪽이죠. 여기 보면 지금 증가율이 계속 줄었는데 2018년도 건 지금 안 나왔네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지금 2018년도에 더 줄었죠. 물동량이 2018년 현재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했어요. 예. 먼저 저기 줄은 걸로 나와 있던데. 그 우리가 그 뭐 전국 순위 해가지고 그 거창하게 이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기서 우리가 흑자 나는 게 얼마인가요? 자, 2017년도에 얼마나 흑자가 났나요? 평택항 그 항만 물류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가 평균 산업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항만에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그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우리 평택시가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시하고 우리 이 신성장 전략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그럼 총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항만 저기 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아, 그럼 국가항만이니까. 우리 시하고 관계 없나 그럼? 우리 시 소속 아닌가요 거기? 해수부 산하기관. 해수부 소관이에요? 예. 예, 구역은 이제 그 우리 시 구역은 우리 시인데 여객 터미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럼 뭐 흑자 적자 큰 뭐 이제 의미는 없네요. 예, 국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국세에 우리 지방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아까 한다라는 과장이 설명드린 게 그런 내용. 아 그럼 흑자가 많이 나면은 그 국비를 더 받나요? 이게 그게 국세니까 국가의 이제 그 세금이니까 그게 지방에 환원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우리는 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그러한 이득을 보는 거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 아니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우리 이제 신성장 사업국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한 4년 가까이. 그러니까 2014년도 말인가요? 정확한 홍재강 시장님이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네, 그 이후에 네, 그해 예.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이거 2020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말 10월까지. 10월까지입니까? 예, 2020년 10월까지 한시적인 조직. 이걸 승인을 그럼 행자부에서 받은 건가요? 행안부? 경기도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 의회요. 그럼 경기도에서 도청에 승인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국장님은 평판이 업무 추진력이나 업무 파악 능력, 뭐 의지 이런 게 되게 강하시다고 평판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신성장 사업국장님을 하신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업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장님, 그 전 시장님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신성장 사업국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왜냐면 그 전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약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성장 사업국이 이런 사업들을 담당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그걸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건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히 사업적 여러 근거와 타당성 이런 것들이 시민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이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사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업들 하나하나를 보면 되게 이제 우수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배치돼서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그 사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다.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뭐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움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늘막을 설치하셨잖아요. 그것도 신성장 사업국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 이런 걸 벤치마킹 하셔서 하신 건데 그런 거 참 좋은 제도다. 그런 것들 하시는 거 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지제 세교지구 있죠. 평택에. 예, 예, 그 민간 개발이죠. 예, 예. 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지제 세교지구 개발 사업 해갖고 저희한테 업무 보고 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브레인시티는 아니 지제 세교지구도 보고를 각 도시 사업들의 도시 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들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개략적인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브라인시티 일반 사업단지는 보고의 주요 사업이 되는 이유는 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시가 이 부분에 주요한 공약으로 시장님이 전 시장님 우리 아니 공 시장님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브라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냐 마냐의 여러 가지 논란설 속에서 우리 공 시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공약을 내거셨고 그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요하게 했기 때문에 보고에도 첫 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공약은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그 담당 분야별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성장 전략국의 그 설립 취지는 일단 공약보다도 일단 시에서 좀 어려움이 크거나 아니면 중요 사업으로 보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거기에 중간에 합류가 돼서 또 그러한 역할을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들은 나름의 최선의 어떤 그 투명성을 갖고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신성산업 국장님으로 하셨죠? 제가 과장까지 해서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보면 그 뭐 문화관광 뭐 블랙리스트 건 같은 거 가지고 막 문화공부 관광부인가 문화 그 막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이 차원과 좀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들은 있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런 보상이 이게 6월 25일 현재 44.8%이 보상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원만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당초에 이 지역사회에서는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보상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헐값 보상이다라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가 1조 6,700억이 돼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기후였었구나 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합족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거는 어느 사업에서나 일정 부분은 이의 제기를 재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잘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의 핵심 저기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뭐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대가 안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민간 도시 민간 개발, 민간 산업단지에
성균관대가 오는 건데 저희가 그게 안 오거나 오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브랜시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동기가 성대의 이제 이전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성대가 이전하는 부분이 좀 세월이 가면서 기존 학부의 어떤 위치 이전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는 것도 좀 변형은 됐지만 일단 성대가 빠지게 되면은 이 본래적인 취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훼손이 된다. 이제 그 차원에서의 이제 좀 우려가 되고요. 이 성대 부분은 사업성 하는 부분에서 좀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대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는 좀 저간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양성을 제고를 하고 또 우리 평택의 어떤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대의 어떤 그 참여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선희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평택시가 재정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 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없다고 이제 답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답변은 약간 그러니까 강조점은 약간 달라지시긴 한데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성대 우리가 토지를 평당 얼마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 시민들은 이제 아직까지 평방미터보다 평당이 가까운 건데 평당 얼마에 제공하는 거죠?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 원가가 얼마죠? 조성 원가는 이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조성 원가가 80에서 100만 원입니까? 보상가가 80에서 100만 원이지? 이제 그러니까 평택 도시공사에서 저번에 보고 언뜻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거는 이제 분양가를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 100만 원 보상 예상가 그죠 기존의 거고 이 공사에서 이제 평지 만들고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분양가는 400만 원인데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 토지를 20만 원에 이제 주는 지급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균관대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350억 원인 토지 공급 가격 20만 원에 주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시골 오성면 창내리나 절대농지들이 대부분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평택 시내 절대농지도 20만 원짜리 어디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계약하기를 어려워하시고 건축 지원은 2,450원 건물을 져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건물까지 져주고 이 토지 공급 가격에서 250만 원가에 주는 거예요. 원가. 그러면 230만 원 정도인데 230만 원 계산하면 대략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조성원가하고 이제 그 실제 토지 공급가하고 계산해서 그 차액 부분하고 이 건축 지원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총액적으로 보면은 한 6천여억 원 정도 든다라고 봅니다. 유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천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언스 파크를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뒤져보면요. 요새는 공장 용지를 분양하는데도 사이언스 파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파크가 저는 뭐 과학 뭐 파크 이게 뭐냐고 제가 영어 잘 몰라서 찾아보면 사이언스 파크는 이런 공장 용지 분양 이걸로 요새는 사이언스 파크 분양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이거 평택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1단계로 오는 인원이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들.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연구원. 300명이 1차로 오는 300명이 오는데 6천억 원을 근데 그것도 온다는 게 아니라 계약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수를 뒀다는 건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대를 유치하지 말라. 성균관대 오고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평택시가 이 정도 공급하는 거에 대해 시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도시공사가 참여한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별 이견이 없지만 이 사실들을 과연 시민들이 알고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주대병원은 현재 토지 가격을 얼마를 요구하고 있죠, 대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은
기본적인 그 의사 확인 정도만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아주대는 얼마 정도를 구체적으로 좀 제시한 상태는 아, 아닙니다. 제가 20만 원 들은 건 잘못 들은 건가요? 그거는 뭐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성균관대는 20만 원을 제공하는데 우리 아주대병원은 그렇게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뭘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평택시를 바라보는 다른 단체 이런 병원들이나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택시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냥 땅도 무료로 줘해주고 건물도 무료로 줘주고 적자 나면 다 보장까지 다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지자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진하셔도 된다. 근데 시민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건 너무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이런 병원 협약에 대한 현수막을 그렇게 평택 시내 전역에 붙인 이거는 저는 이런 식 어떤 분이 시장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그 하시는 거는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은 절대 아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유념을 하겠고요. 그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일반 타 지역에서도 대학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평택 고등학교 옆에 사거리에 보면 성대 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그 성대 유치위원회가 브레인시티에 거기에 성대 유치해야 된다고 서명 받고 막 활동한 게 수년이 넘었어요. 그 성대가 들어오는 줄 알고 시민들은 알고 있죠. 물론 우리 여기 신성장 전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만들어 나간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노력하신 게 진짜 유치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압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혼란과 혼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성대를 유치하면 우리 평택 시민들이 다 성대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인천의 송도에 유치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에 유치하고 그걸 유치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데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어도 다른 데가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300명 유치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평택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수질이 평택 현재 수질이 몇 등급입니까? 네? 상류 쪽은 4등급이고 약간 하류 쪽은 5등급. 여름에 가보면 녹조 끼고 저 여름 때도 아니에요. 5월 달에 가도 선거운동 한다고 거기 가서 보면 냄새 나고 하지 않습니까?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들은 수십 년째 방치한 채 그거는 현재 여기 계신 신성장 전략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 이걸 책임진 시장 군수 시절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간북급 공무원님들 수십 년 동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수십 년 전부터 한다고 1980 몇 년도 제가 알고 있어요. 보고 받은 것도 있고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관광단지 개발한다는 이런 현란한 구호만 가지고 주민들을 수십 년 동안 평택 시민들을 그리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SK 안 되니까 21만 평 개발 줄이면서 거기에 회센터 들어오고 그거 현수막 붙여서 자랑하는 게
평택 시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게 수십 년 노력한 결과물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평택 시민들의 생을 저는 우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할 일이잖아요. 다 원한 대로 개발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었는데 그 공약을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과정 노력을 하셨는데 못했어. 좋다. 못하실 수 있죠. 그래서 21만 명 줄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그것도 더구나 유치한 거 결정도 아니에요. MOU 맞은 걸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달라지셔야 된다. 혹시 위에 책임자 분이 그런 지시를 하셔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 그런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제 예정지 현동묘 대안리 신황리 일원 계획 관리가 지금 몇 프로냐면 91.3%입니다. 농림지역은 8.7%고. 이거 그 전에 고시된 거하고 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할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 본 거 이런 방식으로 피해 복구해 주시는 거 이 대한민국 토지가요. 아니 평택시 토지가요. 누구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혜택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체 평택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성강변 르네상스는 저는 좋은 우리가 해당 시의원 지역구 계시지만 좋은 방향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친수 강변 평택에는 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을 잘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강변 안성천이나 진위천이라고 하는 천혜의 보고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것을 잘 친수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건 잘 하신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이게 보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9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늘려서 시민들한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을 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공감대 늘려서 사업 계획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오성에 이렇게 490억을 들여서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통복동에 490억짜리 사업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이게 더군다나 이건 어디서 받은 거죠? 50억은? 경기도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럼 경기도에서 받은 50억하고 예? 아니 하고 있으니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지금 타 지역 의원들이 속한 그 민감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제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 저희도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예. 저걸 받아주시면 해주십시오. 강정구 의원님 알겠고요. 예, 계속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해가 하신다는데 이렇게 사업 규모를 제일 처음에 150억 정도 잡았었잖아요. 50억 경기도에서 받고 100억 정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가 어떤 부분의 사업들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더 원만히 추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오성강변 르네상스 이거 490억 지금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쵸.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받은 50억하고 지난해 우리가 이제 35억 확보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자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사업 집행은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친수형 통합계획 이거 490억 안에 선집행된 거 있지 않아요? 선집행은 없죠. 저희도 뭐 일부 집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특조금 받은 게 있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요. 그렇죠. 얼마 집행된 게 얼마죠?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이제 기본 그래요? 용역비하고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니 잠깐만요. 질문 중이시니까. 이거 끝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평택 지역 개발 사업 국비 확보 추진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 우리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그 계획성 있게 시에서 적정하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지금 고덕신도시가 지금 북부 쪽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본래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예. 개인적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 쪽 입장에서 논리를 생각을 한다면 그 평택의 중심은 오성과 어연리 일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상 이렇게 우리가 평택시의 균형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본래는 센터에 들어와서 가생이로 그 주변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형성이 돼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황은 어찌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성에 의해서 지금 북부 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는 맨 끝이에요. 그러면 구조상만 놓고 보면 서부는 계속 지금 좋지 않은 환경에 그런 그 사업들이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데는 나쁜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도시에도 그렇고. 그런 구조상으로 놓고 본다면, 서부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도시계획상이야 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만 구조상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부 쪽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굴뚝산업이 자꾸 들어오면 그 굴뚝산업만 자꾸 들어와서 발전되면 주민들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인 환경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만이 그 도시가 또 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서부 지역은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와야만이 서부 주민들이 슬럼화 현상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발언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할 때 보면 해석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좀 타 지역에 관련된 것들은 되도록이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뭐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하시든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시의원이지. 예, 은면동 의원이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그 또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유승열 의원님이 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바로 말씀하셨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오래 회의를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분까지 5시 5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